고전산문 갑시다, 얘들아. 근데 얘들 있잖아. 여기 고전산문 다음 파트가 뭐지? 고전시가? 한대 소설. 그거는 쉽죠. 근데 재밌어. 그 고전소설 약간 좀 뻔하다면 현대소설은 좀 이제 다양한 그죠?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재밌지. 근데 봐봐. 고전 산문인데 뒤에는 현대 소설이라고 하잖아. 예. 얘는 왜 소설이라고 안 하는지를 보면 처음에 설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전체 문학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설이 나와. 매년 수특이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 거의 1, 2, 3번은 얘네가 좀 차지하고요. 얘가 이제 4번부터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산문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설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설화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그냥 옛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설화를 다시 우리가 세 파트로 좀 나눠보자면 신화, 그리고 전설, 그리고 민담 이렇게 가져가거든. 근데 우리한테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전설이기 때문에 전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전설, 너 혹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겠지. 들어는 봤지 않았니 그래도. 어떻게 봤어? 유튜브? 시골 지방학교에 나와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는 찐으로 그 세대라서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옆에 끼고 엄마 아빠 옆에 끼고 막 덜덜덜 무서워하면서 귀신 얘기 오컬트잖아. 그래서 막 무서워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이름이 전설의 고향이냐면 걔 인트로나 마지막에 끝날 때나 이런 멘트가 나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딱 해준 다음에, 그리하여 그 여인은 돌이 되었다. 아직도 전라남도 평창 어디에 가면은 그 바위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잘 봐. 전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이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뭐가 들어있어?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어. 구체적인 정보의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 또는 때에 따라서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마을에 민서라는 애가 살았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마을에 민서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민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은 이러이러했고 어머니의 이름은 이러했고 할머니의 이름은 이러면 진짜 그런 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공간을 설정해서 뭐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사실성.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허구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성을 올린다는 특징이 있고, 이 구체적인 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방금 내가 말했던 거 뭐야 얘들아? 증거물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하여 그 자리에 연못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절이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특히 이제 절이 세워지는 거는 우리 거랑도 일치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하면 우리가 절의 이제 기원을 얘기하는 걸 사찰 연기 선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그거예요. 자, 이제 제목이 좀 특이해. 노힐 부두가 탁탁 박박달달이야? 달달박발이야? 뭐야? 달달박박이네요. 친구들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부득이랑, 네, 맞아요. 앞에 보세요. 부득이랑 박박이. 그냥 뒤로 가자. 부득이랑 박박이가 서로 친구야, 친구.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되었고, 자, 친구가 된 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과정은 각각 수행을 해.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얘네가 뭐가 돼요? 네, 승려가 돼요. 근데 얘네가 또 사는 공간이 각각 떨어져서 살아. 얘들아, 거처지가 얘는 동그라미라면 얘는 세모. 그래서 거처지가 어때요? 다 달라. 거처지가 다르다라는 거는 얘네 둘이 무슨 거리감이 있다. 물리적인, 그렇지,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요, 얘네는 공부를 하는데 또 다른 공부를 해, 각각. 그러니까 얘네가 얻고 싶은 건 뭐냐면 깨달음을 얻고 싶어. 근데 그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는 멋진 부처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설화에서는. 근데 나중에 부득이랑 박박이가, 너희도 알지? 여인이 오는 거? 여인이 와서 우리 박박이한테 뭐라 그래? 해가 어두워졌는데 나 좀 재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알다시피 승려는 결혼하면 여자를 멀리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박박이는 뭐를 중시했니? 계율을 중시한 거야. 알겠죠? 그 불교적 계율을 중시해서 꺼져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인이 어떻게 해요? 꺼져요. 가요. 그 누구한테 가? 부득이한테 얘기하지. 그 부득이한테 가서, 근데 부득이하게 부득이한테 간다고? 니네가 있잖아.
네가 했잖아. 제가 했는데요. 아, 그래요? 자, 볼게요. 그 부득이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근데 좀 불공평하게 해야지. 다르게 말할까요? 좀 길게 얘기해. 불쌍한 척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도 얘기하냐면 내가 길을 잃어서 재워달라는 거 아니야. 너를 좀 더 높은 경지의 스님으로 만들어주려고 재워달라는 거야. 좀 되게 불공평하게 얘기해.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이 부득이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부득이도 여기서 니네가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했다고 생각하면 내신에서 틀릴 수도 있어.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고요. 이 부득이가 뭐라 그러지? 원래 계율에 의하면 여인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하지만 처지가 딱하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뭐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뭐냐면 물론 승려가 되기 위해서 뭐도 중요해요? 계율 지키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너희 기독교의 대표 정신이 뭐야? 기독교 언니? 네. 기독교의 대표 정신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다 죄인 되잖아. 속죄하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 정신은 이제 희생과 속죄야. 회개하는 거. 근데 우리 불교는요, 뭐예요? 자비로움이야. 이해돼요? 베푸는 마음이야. 작은 생명에게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득이는요, 부득이도 계율이 중요하지만 뭐를 더 큰 뜻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원래 오늘 하려는 사회지문하고 주제통합지문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자비를 베풀었어. 그래서 여자를 재워줬거든? 근데 여자를 재우는 와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부를 외워요. 연부를 외우는데 여자가 오지, 나 애가 태어날 것 같아. 도와줘. 그래서 너 애가 태어날 것 같아. 그래서 막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애 낳는 걸 도와줘. 그 애를 다 낳고 나니까 이 여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 좀 씻겨줘. 그래서 더러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나 좀 씻겨줘. 이렇게 얘기한다 봐요. 나 좀 씻겨줘.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도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 여자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씻겨줍니다. 근데 왜냐면 너 생각해봐. 아기를 낳은 여자는 지금 몸이 아주 만신창이란 말이야. 그런 여자를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씻기고 있는데 진짜. 이씨. 네, 이거 성희롱이에요. 신고해야 돼요. 안 그래요? 누가 대했다. 안 그런다. 같이 씻자 아니거든? 우리 생각해서도 그래요. 그냥 혜민이 보니까 보낼게요, 제가.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씻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금색으로 변하더니 그 여자가 금색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관세음보살이다. 너를 테스트하기에 왔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깨달음을 주셔서 하니까, 그래, 남은 물에 너도 씻어보아라. 라고 해서, 남은 물에 씻으니까, 뭐가 됐어요? 얘도 부처. 근데 어떤 부처가 되냐면, 박박이가 더 착한 사람이. 자, 앞에 보세요. 그 얘기할게요. 얘가 뭐냐면, 미륵불이 돼, 미륵불. 근데 이제 얘가 미륵불이 됐을 때, 이제 박박이가 생각해. 나는 계율을 잘 지켰지만 아마 얘는 안 지켰겠지? 그럼 내가 가서 비웃어줘야지 하면서 이제 부득이한테 가봐. 근데 부득이가 뭐가 돼 있어? 부처가 돼서 성불한 거, 성불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도를 얻어서 성불한 거. 뭐야, 너 어떻게, 근데 자기 모르게 존댓말이 나와. 나도 좀 도와줘요. 해서 부득이가 얘기하지. 그러면 너도 여기 마침 물이 좀 남았으니까 이 물에다가 너도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열반에 오르기 참 쉽죠. 그래서 얘도 남은 물에 씻었더니 뭐가 되었다. 부처. 얘는 아마 이제 무량수 부처네요. 얘는 무량수 부처가 돼요. 근데 앞에 봐. 여기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도 얘는 미륵 부처가 되고 얘는 무량수 부처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승려가 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거쳤지만 어떻게 됐니? 좀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는 거야? 정신적인 뭐도 있다. 거리감도 있다. 근데 어쨌든 얘들아 둘 다 어디에 도달했어요?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방금 그랬어. 박박이는 뭘 더 중시했지? 계율을 좀 더 중시했어. 그럼 박박이는 실패했지만 물론 끝에는 됐지만요. 부득이가 먼저 성불한 이유는 뭐였니? 계율보다 자비로움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서준이 말처럼 계율을 지킨 애가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이 주는 교훈은
이 글이 지어졌을 당시 신라시대 때 불교 정신은 이것보다 뭘 더 중시하는 이게 자비로움을 그러니까 이걸 우선시했다고 최우선으로 뒀다. 그걸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갈게요. 이 이야기는 도반서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도반은 함께 수행하는 벗을 얘기해, 벗. 그럼 잘 봐. 이 도반서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야? 둘이 어떤 관계를 맺었다? 친구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얘네가 무슨 과정을 거쳐요?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도달해요? 3번, 깨달음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입적한다라고 얘기해, 얘들아. 목적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입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적이라고 바꿔서 쓸게요.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무슨 서사 구조? 도반서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 도반서사 구조 속에 물리적인 거리감과 정신적인 거리감이 있었죠. 요 물리적인 거리와 정신적인 거리는 끝끝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합을 하죠. 근데 어떻게 화합을 하니? 이쪽이 이쪽을 뭐 해줬어요? 도와줬죠.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서로 화합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요 고전산문 1번이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내용은 정말 다 했어요, 얘들아. 다 했는데 다소 어렵게 서술된 부분만 선생님이 몇 군데 좀 찝어서 설명 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용은 다 이해했죠? 네. 내용에다가 플러스 선생님이 이제 본문에다가요. 체크한 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파란색 형광펜 보입니까? 우리 109페이지에? 파란색 형광펜은 앞서 말했던 앞에 보세요. 요거 다. 요렇게 전설의 어떤 서사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파트는 선생님이 다 파란색 형광펜 쳐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동남쪽 삼천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부득이는 무슨 색? 초록색, 박박이는 분홍색 해서 쭉쭉쭉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도반서사 1번 뭐라고 써있어요? 서로 뭐가 되었다? 서로 친구가 되었다. 자, 도반서사 2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얘네가 수행이 되게 웃긴 게, 잘 봐. 마을 동북 쪽에, 자, 파란색, 파란색 아니고 초록색. 부득이는 어디 살았어요? 회진암의 양사에 머물고, 박박이는 유리강사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괄호 부분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그들 모두 처와 자식이 있었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처와 자식을 데리고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 얘들아, 처자, 밑줄, 생계를 꾸리는 일, 밑줄. 이거 다 뭐 어떤 거야? 이게 세속적인 것들 아니야? 그지? 속세에 몸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거기다가 세속적이라고 쓰세요. 아직 세속적이야, 애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정신은 수양하며 속세를 떠날 생각은 없었어. 그들의 몸과 세상살이의 무상함, 근데 점점 이런 속세의 무상함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자, 여기 부분 해석하자. 기름진 땅과 풍년이 든 해가 참으로 좋기는 하지만, 이거 물리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게 좋기는 하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한 곳. 이게 뭐야, 얘들아? 마음의 수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좋기는 좋지만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며. 이해됐니? 부녀와 집이 좋기는 하지만 연지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 공작과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게 결국 여기 두 번 끊어놓은 데까지는 무슨 얘기야? 세속적 가치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처자식을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밑줄친 부분 바로 갈게요. 이들은 드디어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로 숨으려 하였다. 그리고 얘들아, 네모박스 보이나요? 같은 꿈? 네, 같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마침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둘 다 똑같이 같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백월산 묻은 곳, 구체적인 지명이고요. 자, 부득이는 초록색 어디로 갔어요? 뇌방이라는 곳에 머물고요. 박박이는 분홍색 판잣집을 해서 거기 살고 있어요. 둘 다 계속 물리적 거리감이 있죠. 각각 암자에 사는데요. 부지런히 얘들아, 우리 초록색 부득이는요, 미륵불을 구하고요. 우리 누구야? 박박이는 미타불을 구했네요. 정신적인 차이도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하는데, 라지 A 가겠습니다. 라지 A, 드디어 여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죠. 나그네 걸음이 늦어 해가 지니 온 산은 머물고 길은 막히고 성은 먼데 고요하네.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께서 여기서 살짝 힌트를 준 거야. 자비를 베풀라고. 자비로운 스님. 그죠? 자, 박박이가 말해요. 초록색, 회색 갑니다.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꺼져. 자, 그래서 꺼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누구한테 갔어요? 박박이한테
박박이한테 갔어요. 그래서 박박이한테 가서 얘기하는 우리 라지 B 보도록 할게요. 서준아 넘기세요. 자, 해가 저문 산길에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 두 번째 줄 패스할게요. 세 번째 줄. 자고 가기를 애원함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네. 이해됐어요, 얘들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있죠. 부득이가 이 말을 듣고 원래 이런 곳 아닌데 계율 중시하고 있기는 한 거야.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 뭐야? 중생을 돕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또한 보행의 행동 중 하나이지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부분은요. 본분에 충실하면 연부를 외우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산기가 있으니 스님께서는 집자리를 깔아주십시오 해서 무슨 생각? 측은한 생각. 그 다음에 목욕시켜달래. 목욕시켜달라고 할 때는요. 얘들아 부끄러운 마음 밑줄, 두려움 밑줄. 얘들아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아예 없던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마음이 더 커요? 애처로운 마음이 더 커서 거절하지 못하고 목욕을 시켜줍니다. 자, 파란색 읽을게요. 얘들아 파란색은 뭐예요? 비현실적인 거. 얼마 후에 향기가 풍기며 금색으로 변해요. 스님께서도 물에 함께가 없었는데 야 네가 아까 얘가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금색으로 변했죠. 부득이가 마지못해서 그 말에 따르자 문득 정신이 맑아지니 금빛으로 변하고 연화대가 뭐냐면 연꽃으로 만든 의자라고, 연꽃 모양의 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 또 연꽃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연등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연꽃 모양의 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누가 앉아야겠니? 부처님이 앉아야겠지. 낭자가 권해서 거기 앉아봐. 나는 관음보살이야. 너에게 대보리가 뭐라고 써있어요? 불교적 깨달음을 이루도록 한 거야. 라고 말을 마치고 후련히 사라졌어요. 그때 장면전환이 됐네요. 박박이가 생각합니다. 부득이가 계율을 어겼을 것이니 가서 비웃어주리라 해서 갔더니 세상에 뭐가 있어요? 연화대에 미륵존상이 되어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밑줄친 부분 읽을게요. 옛날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통 안에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하세요 해서 뭐가 되었다? 분홍색 무량수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다투어 우러러 보며 감탄하며 희귀한 일이다 라고 하였대요. 이게 언제야? 천보 14년 을미년.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나요, 얘들아? 네, 그래서 큰 절을 짓도록 하였고 이거를 이 산의 이름을 백월산남사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빨리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111페이지 가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111페이지에서는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보면은 전체 줄거리와 해제가 있잖아요. 근데 요 파트가 원래 너희 수특 해설지 있지? 그거 그대로 갖다 여기 편집해 놓은 거라서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중요도라기보다는 쉬워서요. 조금 줄여서 갖다 놨어. 이 정도 줄이는 건 니네 젊으니까 보이죠? 네, 선생님 설명서 나왔어요? 설명서 나왔지? 나 지금 수업 그거 설명서 다 지금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EBS랑 설명서 들어간다고. 자, 계속할게요. 근데 이걸 이제 가끔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업도 있긴 있어. 그 학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EBS 걸 확인을 안 하신다든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내신은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자지 말고. 네, 선생님. 특히 문학. 생명 때문에 하셨어요. 생명 때 빼고 그거 아니죠. 정경원의 생명. 왜 나 오랜만에 예스잘데기 없는 얘기도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는데 왜 그래? 자, 어쨌든 가자. 1번 갈게요, 얘들아. 1번 잡아. 밑줄 친 거 볼게요. 각각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잇기 위해 이게 달리야? 둘 다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잇기 위해 일을 했었지. 네. 자, 그 다음에 노힐부둥만 꿈꾼 거? 아니죠. 네. 둘 다 같은 꿈 꿨어요. 자, 3번. 속세를 떠나려고 하면 둘 다 미련 안 두고 떠났어. 그지? 자, 4번. 여기 4번이 조심해야지. 이런 선지가 내신에서 많이 나오지. 앞과 뒤는 같아. 가로 부분 중간만 달라. 박박이는 낭자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지만 부득이는 주저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않고 아니지? 이해됐어요? 네. 어느 부분이지? 아, 계율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야. 너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 2번 갈게요, 얘들아. 2번은요. 우리 하늘 색깔로 칠해져 있으니까 전설의 서사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설은 전승자가
아, 얘들아, 파란색만 읽을게요. 전설은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요. 증거물이 있고요. 특정한 시 공간이 있고요. 사실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과도 비슷하지만 비현실적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5번 가겠습니다. 전승자가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목욕통, 연화대, 밑줄. 얘들아, 이게 증거물이 아니면 그냥 이야기 속의 소재야. 얘들아, 증거물은 절만. 이해됐어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의 정답은 우리 얘들아 이거는 해야겠네요. 라지 A와 B에 대한 표현상 특징입니다. 빨리 갈게요. 물음의 방식 둘 다 없고요. 종결어미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는 B에만 나왔습니다. B의 어디가 청각일까? 들리는 말 소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사건 발생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특징. 날이 어두워졌으니 이거는 둘 다 들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거처에 머무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했어? B에서는 얘기했어. B에서는 얘기했는데 A에서는 안 했지. 그러니까 달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자, 5번 갈게요. 자신의 정체를 관세음보살이라고 밝혔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요. 4번 보기 박스 밑줄 친 부분 읽을게요. 무슨 서사? 도반서다. 도반의 말뜻은 함께 수행하는 벗이라고 써놨어요. 자, 이거 얘들아 3단 구성입니다. 뭐예요? 벗의 등장, 동반 수행, 입적. 이해됐나요? 선생님 이거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굳이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밑줄 부분. 물리적 혹은 정신적 차이나 거리가 좁혀지는 양상은 화합으로 극복되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자, 노란 색깔 중요합니다. 진정한 구도가 뭐야? 도를 구한다. 도를 구하는 것은 계율에 대한 집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타인에 대한 자비심. 이해됐나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부득이와 박박이가 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에서 수행의 방식의 차이는 맞죠? 정신적 거리도 맞죠? 야, 여기서도 반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괜찮아요. 벽을 치니까 여기 전기선 지나갈 거야. 응. 괜찮은데? 자, 볼게요, 얘들아. 갈등과 반목, 여기서도 반목이라는 단어 나오네. 그죠? 반목이 뭐라 그랬지? 미움, 질투식, 미움시기. 하지만 얘들 둘이 정신적 거리는 있었지만, 야, 너는 왜 이거 해? 하고 막 싸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증거물이 아니라고요? 너 잤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고전 3번 1번은 끊을게요.